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전입액과 환입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향후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는 예상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데 그걸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석으로 기재를 하죠. 그래서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전입액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상되는 어떻게 이게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 원가의 합계액이 예상되는 합계액이 공사 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 손실 원가의 합계액에서 공사 수익 합계액을 빼면 그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것을 전입액으로 해서 부채 전입액으로 인식을 하죠.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미리 인식을 하는 거죠. 보수주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실제 발생 공사 원가에 부기해서 공사 원가로 보고를 합니다. 환입액의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공사에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환입액을 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연도에 공사 원가에서 원가를 줄여서 차감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입액을 인식을 충당 부채 자체를 줄이고 환입액을 인식을 해서 그 환입액은 공사 원가에서 차감해서 보고하는 패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될 때 미리 손실을 인식하고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기존에 인식했던 비용을 다시 취소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공사 원가 자체를 줄이는 거니까. 다음에 단기 충당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년 이내에 사용되는 충당 부채를 단기라고 하죠. 사용 목적을 표시해서 수선 충당, 제품 보증 충당, 반품 충당 부채 이렇게 합니다. 이 세법에서는 이런 모든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전입액을 포함해서 모든 충당 부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가수금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수금은 꼭 그 가지금과 그 원인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반대의 계정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회사 통장에 입금했다면 가수금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나중에 찾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매출 누락이 혹시 있을 때 가수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매출이 누락되면 회사가 비용이 이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이 부족하고 비용은 발생하고 현금은 부족하니까 부족한 현금을 누락한 매출에 별도의 대표이사 통장이나 대표이사 현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법인 통장에다 입금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가수금 처리가 되겠죠. 그다음 가공 비용 자료를 수령한 경우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래서 가공 비용이 있고 대금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면 마치 대표이사가 그 가공 비용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을 한 것처럼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가수금 증자가 가능해졌는데요. 가수금 증자의 회계 처리는 차변에 차입금 가수금이죠. 가수금 5억을 증자를 했다 하면 자본금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증자됐다 하면 5억이 들어왔으니까 자본금 5천이고 주발초가 4억 5천이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회사 내에 있었다고 하면 이때는 이 할인 발행 차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500이 대변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상법상 현물출자의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수금 증자를 할 때에도 불균등 증자를 하는데 불균등 증자가 이루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는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충당부채와 가수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